안녕하십니까,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윤리와 사상 중에 조금 어려운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역시 바로 손쉽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수업으로서 바로 내신과 수능까지 커버할 수 있고 결국 최종 목적은 등급업입니다. 자, 동양윤리 사상의 이제 발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유가 사상의 발전. 자, 주제는 바로 양명학과 성리학인데, 자, 오늘은 바로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성리학과 양명학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리학이죠. 그래서 성, 즉, 리 사상과 심, 즉, 리 사상의 구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을 도식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로 이제 한나라 이후에 가게 되면 바로 훈고학, 경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학적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서갱유 이후 바로 많은 그러한 경전들이 소실이 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경전의 복원을 주로 하는 그러한 이제 경학과 그리고 이제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의 뜻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구분하는 훈고학이라고 하는 경향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송나라 시기에 가게 되면 바로 주자에 의해서 바로 성리학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데,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바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도가 사상이라든가 불교 사상의 철학적 요소들을 결부시켜서 바로 유학의 철학화를 이룬 그러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기존의 유학과는 다른 철학적 경향성의 유학이다라고 하여 바로 신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리학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사물의 혹은 사람의 본성 속에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바로 이치는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바로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양명학과 실학. 자, 양명학은 바로 왕양명, 왕수인에 의해서 집성된 그러한 철학적 유학으로서 바로 양명학에서는 바로 성리학의 성즉리를 비판하며 심즉리를 내세우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나라 시기에 자, 명말 청초 시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으로서 실용지학이라는 네 글자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실학은 바로 관념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실사구시를 어때요?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배워야 할 것은 이제 성리학이니까 자, 성리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의 학문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기론, 일반적으로 바로 본체론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이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본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자, 이러한 것으로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원리, 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재료 혹은 도구, 이 두 가지 원리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 나타났다,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이기론이에요. 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심성론인데, 인간의 마음과 성은 어떠한 식으로 전개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죠. 자, 심성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 칠정론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기론은 심성론으로 연결되어져요.
바로 이와 관련된 사단과 기의 특성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7정,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학문의 분야가 바로 수양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경세론 이러한 것이 있는데요. 수양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제 성리학도 유학의 하나니까 바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러한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수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수양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은 거경국리론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 수양의 방법으로서는 바로 격물치지, 존양성찰, 그 다음에 존천리, 거인욕, 이와 같은 이제 주장을 이제 펼쳐요. 격물치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물의 본말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바로 지식을 확충하자, 이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의 마음을 잘 살펴서 나쁜 마음을 몰아내고 나의 어떠한 아주 지극히 선한 그러한 마음을 잘 보존하자,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사한 말이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자, 이러한 뜻이죠. 그리고 또한 바로 이제 주자학에서는 바로 선지후행 또는 지행병진, 이러한 주장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수양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기론, 본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우주에는 크게 두 가지 바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는 기예요. 자, 그러면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자, 바로 이는 모든 만물 생성의 가장 보편적인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150만 년 전 혹은 1억 5천만 년 전에도 분명히 밥을 만들 수 있는 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는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 그리고 인간이 존재한 이후, 그리고 인간이 멸망한 그 이후에도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겁니다. 그죠? 일정한 그 온도를 가해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재료를 넣고 일정한 시간 동안 뜸을 들이게 되면 밥이 되는 그러한 원리. 여러분들, 이 밥이 되는 원리를 우리가 손으로 잡거나 만지거나 느끼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원리 자체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으나, 그죠? 우리가 감각에 의해서 경험할 수 없으나 그 원리는 실제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는요, 절대적이고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나 존재하는 그러한 불변의 원리, 그것이 이제 이의 속성이다, 이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편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자, 여러분들, 기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바로 여러 가지 재료나 진료나 도구나 이러한 것들을 칭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재료나 도구나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까 밥의 원리를 얘기했죠? 밥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원리에 쌀을 집어넣으면 쌀밥이 되는 것이고 콩을 집어넣으면 콩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냄비에 지은 밥하고 그 다음에 압력솥에 지은 밥하고 어때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른 어떠한 모양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가 달라서가 아니죠. 이는 어디에나 똑같은 보편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거니까. 그것은 무엇의 차이예요? 예, 바로 기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어떤 부모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키가 큰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날씬한 사람도 시력이 좋은 사람도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또한 지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듯 우주의 모든 현상이나 모든 사물들은 이렇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리인 이의 어떠한 그 모습들이 바로 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기론, 본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잠깐만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요. 예, 바로 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짰어요. 그러면 시공을 초월해서 그 프로그램은 분명히 구현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구현되는 모습이 화질이 좋을 수도 있고 화질이 나쁠 수도 있죠. 그것은 다 뭐예요? 그것은 프로그래밍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 때문입니다. 바로 장작불에 밥을 하느냐, 가스로 밥을 하느냐, 콩을 재료로 하느냐, 쌀을 재료로 하느냐, 냄비를 도구로 쓰느냐, 압력솥을 도구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쌀밥, 콩밥,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진밥, 마른 밥, 된밥,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밥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어때요? 변함이 없죠.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얘기예요. 자, 이 주자는 이와 기의 관계성을 독특한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이기불상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와 기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형성을 이루는데 바로 이와 기가 늘 함께 작용을 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서로 어때요?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예요. 이게 이기불상리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개념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기불상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라고 하는 원리는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기는 어때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도구예요.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함께 늘 존재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어때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주자는 바로 이기불상리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기불상잡의 논리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심성론이라고 하는 파트죠. 자, 심성론은 4단 7정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4단과 7정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가 바로 4단이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내는 원리예요. 이는 그래서 바로 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악한 그런 모습이나 기운이 전혀 속해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는 바로 4단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심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단이라고 하는 것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렇게 네 가지인 건 다 아시잖아요. 바로 이 4단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 자체가 그러면 어떤가? 바로 이 4단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본연지성이에요. 이는 절대적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미쳐요. 바로 그래서 이 4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순선무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성을 잘 살핀다면 거기에 이치가 어때요? 담겨져 있다. 그 이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논리로서 성, 즉, 리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심성론은 이와 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자, 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감정. 자, 4단과 7정은 모두 동일한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근원은 다른 감정이죠. 4단은 이에 의해서 형성된 감정, 7단이라고 되어 있네. 역시 오타 났죠? 7정이죠. 자, 기는 바로 7정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만드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7정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기질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7정에는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자, 기뻐하고 노여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욕심을 갖고 등등 두려워하고 이러한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감정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는 손쉽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모욕해도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차이냐면 그것은 기질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기에 혹은 기운의 차이에 의해서 누구는 다혈질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이러한 7정은 기질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 기질지성의 속성은 가선가악이에요. 자, 기는 완전한 것이 못 돼요. 이는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기는 불완전하고 특수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는 자칫하게 되면 바로 사악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치우칠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선가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정을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7정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7정 속에는 악으로 수렴될 수 있는 요소, 즉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선가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단 7정론을 토대로 하여 바로 주자가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순선무악한 이 천리를 잘 보존을 하고 그리고 기질지성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인간의 욕심, 이러한 욕심에 의해서 인간이 이제 그 악으로 치우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욕심을 잘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바로 그러한 점이 바로 수양론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바로 주자의 어록들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성의 다른 측면으로 서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즉 뭐냐면 바로 본연지성도 기질지성도 바로 인간의 심성의 하나예요. 자, 그런데 기질지성은 선악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질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과 욕구가 나쁜 쪽으로 치우치면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감정과 욕구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편 자, 주자가 말하기를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치가 있었다. 그러므로 천하에 그 본성이 없는 사물은 하나도 없다. 아직 임금과 신하가 없을 때에도 군신의 도리는 먼저 있었으며 아직 어버이와 자식이 없었을 때에도 부자의 이치는 먼저 있었다. 자,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떠한 식으로 좀 설명하면 쉬울까? 여러분들, 자, 매트릭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매트릭스 내에 여러 다양한 사물들이 생겨나는 거죠. 모든 어떤 그 인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바로 그 매트릭스의 형성의 이치, 원리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매트릭스 내의 어떤 생활상이 형성되어진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떠한 사물과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데에는 먼저
사물들이 형성되는 기본적인 원리 이치가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치에 의하여 사물 각각의 움직이는 그러한 본성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 즉, 리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제 수양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주자는 존양성찰. 자,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존양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보존하여 본성을 함양하고 나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것. 이것을 존양성찰.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경물치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경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궁극에까지 어때요?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의 경지에까지 이르러 나의 지식을 극진하게 한다. 사물의 이치를 지극히 탐구한다. 자,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왜 성리학에서는 바로 이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대학에 나오는 바로 8가지 개념 중에 2개예요. 자,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8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수행법 중에 맨 앞에 나오는 2개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맨 앞에 배치했느냐? 사물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이치를 궁극에까지 탐구해야, 즉 공부를 해서 나의 지식을 엄청나게 확충을 시켜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성인의 경지에 오른 자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배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일반 농민들, 우리와 같은 일반 민중들은 당연히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논리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리학, 즉 그 성리학을 신봉하는 유학을 신봉하는 기득권자들의 바로 지배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은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자니까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정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 바로 이제 정치 주류에서 밀려난 그러한 양명학자들이 이러한 경물치지의 내용을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양명편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의 개념이 거경궁리예요. 수양 방법. 자, 경은 항상 뭐예요? 바로 경외심 혹은 공경할 때 그 경이에요. 거는 머무를, 거주하다 뭐 이러한 뜻이죠. 항상 경의 자세를 갖추고 또한 궁, 어때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한다. 이러한 것이 거경궁리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키면 어떠한 개념이 되냐면 언제나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고 사물의 이치를 철저히 탐구한다. 이러한 이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존양성찰, 경물치지, 거경궁리, 자, 이러한 것을 강조한다. 자, 주자의 어록들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넘길게요. 자, 지금 학교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지금 끝나는 수업종이 지금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소리가 좀 들어갔어요. 아무튼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자, 내일이면 우리 바로 정신요구 학생들 2학년, 3학년 이제 첫 중간고사가 실시되게 되는데 모두들 차분한 자세로 시험들 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바로 양명학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